역시 믿고 보는 마블.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차게 재밌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리뷰입니다. You don't want any part of this. 어벤져스 엔드게임 사태 이후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뉴욕. 피터 파커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괴 악당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미스테리오라 불리는 새로운 히어로가 등장하게 되고 닉 퓨리까지 만나 실드 요원으로 활동하길 강요받지만 그는 아이언맨의 후계자로서 정체성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MJ와의 짝사랑 같은 평범한 삶과 히어로의 삶의 갈등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마블의 히어로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동안 뭐 결혼 준비하고 뭐 웨딩 촬영하고 또 거기다가 JTBC 방구석 일열 또 몰린 거 이렇게 밀려서 작업하고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어쨌든 방구석 일열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입니다. 오늘 리뷰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 과 함께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궁금했던 아주 일부 호기심들, 궁금증들을 처음부터 해소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영화 뭐 인터뷰에서 페이지 3의 마지막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사태들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는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쿠키 영상도 2개가 있는데요. 이 영화 자체는 페이지 3의 마무리가 맞지만 쿠키 영상 2개는 페이지 4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느낌이니까 그것도 한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고요. 액션 시퀀스들이 아주 이 눈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영화 스파이더맨 고유의 색깔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령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고 막 그런 영화였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반대로 스파이더맨 영화는 가볍고 경쾌한, 그리고 어린이들끼리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마치 그 디즈니 티네이저물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MCU의 세계관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전작들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재미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톰 홀랜드, 제이크 질레날, 젠데이아 같은 그 배우들의 매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보고 나오면 특히 이 주인공들 중에서 젠데이아의 매력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거.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스포가 많으니까 바로 스포를 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포일러 리뷰 시작합니다. 특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바로 5년의 공백. 예전에 엔드게임 리뷰에서도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죠. 아니 5년 전에 사라졌던 사람들은 돌아오면은 5년이 나이가 늙어 있나요? 아니면 5년 전으로 돌아가나요? 이게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거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그 미키 들어왔어? 일로 와. 들어와. 올라와. 올라오세요. 자, 그렇지. 그런데 이 설명하는 방식이 무겁지 않습니다. 스파이더맨 특유의 가벼운 설명을 하는데 이 블립이라는 설정이 참 여러 가지로 되게 재밌는 설정 같아서 이거 그냥 소재 하나만으로 한 편의 어떤 드라마 시즌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더 블립 해가지고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데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설정 때문에 앞으로 나올 영화나 여러 그 시리즈물에서 어떤 이 비어있는 5년이라는 시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멀티버스는 뭐 저 세상으로 갔지만 뭐 또 모르죠. 그리고 이 영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션들이 미쳤어요. 전 너무 좋았어. 전혀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이고 유럽은 고층 빌딩도 없고 전작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뉴욕이나 이런 활강 장면이 많이 없어서 이것도 또 그냥 약간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미스테리오와 싸우는 장면들은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여줬던 현대 미술을 막 응용한 듯한 그 되게 뛰어난 미술과 여러 가지 CG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충격보다 더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액션 자체만으로 엄청난 쾌감을 선사를 하고 있고요. 높은 타워가 없는 유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의 개성을 잘 살린 액션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미스테리오의 설정, 뭐 환영을 이용을 해서 속인다. 그래, 원작에서는 알겠어. 이렇게 만화로 그리면 되니까. 근데 영화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나는 뭐 어떻게 인셉션처럼 뭐 이렇게 꿈으로 들어가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해냈습니다. 역시 마블이에요. 정말 말되게, 정말 말이 정말 준나 되게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액션의 비중이 커졌어요. 액션의 그 분량도 커졌기 때문에 반대로 스토리의 흐름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이번에 특히 MJ 캐릭터인 젠데이아의 비중도 당연히 커졌는데 전편에서보다 훨씬 더 캐릭터의 매력을 잘 이끌어내고 있고 이 배우 저는 잘 몰랐던 배우였어요. 뭐 제가 뭐 디즈니 시트콤이나 디즈니 드라마에 나왔던 젠데이아의 모습을 많이 못 봤고 가수로서의 활동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그 있잖아요. 키스씬 이건 뭐 키스씬도 아니야. 뽀뽀야 그냥 이렇게 요런 건데 이거 귀엽고 설레고 그리고 되게 사랑스럽게 표현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달달한 로맨스가 사실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매력이잖아요. 그게 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스파이더맨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왜냐? 이 영화의 코드는 계속해서 성장이고 지금도 성장이지만 앞으로는 로맨스, 그 또 로맨스라고 하는 연인 관계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성장 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맨스 성장의 비중이 더 커질 다음 작품 역시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또 단점으로 돌아오면 가벼운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뭐 로드무비나 어드벤처 장르 자체가 원래 이렇게 무대들이 여러 번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아니 왜 베니스에서 갑자기 체코 프라하로 간지 너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체코 관광청에서 후원 받았나? 무대의 이동 자체의 개연성을 따지기는 사실은 그거는 조금 장르가 좀 그런 거예요. 그거는 딱히 단점은 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시작부터 MJ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피터 파크의 심정이 물론 MJ를 뭐 좋아한다는 거는 뭐 사춘기 소년의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너무 이 드라마의 어떤 스토리를 위해서 억지스럽게 만든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빠지게 되는 MJ에 빠지게 되는 어떤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나는 갑자기 MJ가 너무 좋아. 어떡하지? 고백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조금 1편에서도 그런 로맨스가 있었는데 그런 로맨스가 있는데다가 또 전작에서 여친은 또 알고 보니 아빠가 악당이었는데 나 같았으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만나네요. 역시 젊은 건 좋은 건가 봐요. 그리고 초반에 약간 좀 단점으로 처음에 느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드론이 등장했을 때 아니 갑자기 드론 한 대가 왜 등장해? 그래서 약간 갑분싸 약간 영화가 좀 억지스럽게 흘러가네 싶었는데 사실 그거는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들의 어떤 복선이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좀 어설프긴 했지만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악당의 능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인데 반해서 악당의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볍게 묘사가 됐다라는 거죠. 또 거기다가 악당일 때의 성격은 1편하고 똑같아요. 뭐 부하들도 있고요. 또 부하들이 뭔가 거슬리는 일을 하면 막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고생했던 동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격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서 좀 아쉬웠고요. 반대로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작에서 벌처는 좀 숨고 싶어하는 캐릭터였지만 이번에는 좀 드러나고 싶어하는 좀 더 관종에 가까운 좀 더 별풍선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쪽이 좀 맞고요.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미스테리오가 어떻게 이디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설정이 특별히 묘사가 되지 않아서 뭔가 이디스를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 계획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들에 조금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이게 우연히 얻은 거잖아요. 그냥 피터가 난 주는 것도 너무 좀 자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이 워낙에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더라. 하지만 아쉬웠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뭐 쿠키 영상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J.K. 시몬스의 등장이 너무 반가웠고요. 뭐 홈커밍에서도 제가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데일리 비글이나 뭐 오스코프 이런 설정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서 이거 기존의 소니 스파이더맨들하고 굉장히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는구나 했는데 데일리 그 비글이 등장을 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그러니까 J.K. 시몬스보다 오히려 데일리 비글이 등장하는 게 더 반가웠어. 또 속편을 암시하는 엔딩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쿠키 영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의식 같더라고요. 바로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미스테리오 그 부하가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USB 탁 챙겨가는 장면이 그 장면이 이제 데일리 비글에 제보된 바로 그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더링 끝낸 거지 편집자가. 물론 저는 편집자가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나오는 영화는 아마 가짜뉴스와의 대결 그리고 그런 오해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미스테리오는 처음부터 굉장히 관종이었고 대놓고 언론에 자기 활약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 영화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더라면 마치 왓츠맨처럼 뭔가 언론과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이렇게 정치질하는 뭐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가벼운 영화였지만 나름대로 묵직한 주제를 하나 던져준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좋았습니다. 참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블 MCU 영화들이 되게 판타지 가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되게 현실적인 주제의식들을 살짝살짝 던져놓아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진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오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좀 정치 채널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게 계좌번호 이렇게 밑에 적어놓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쿠키 영상 스크롤이 등장한다는 점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 저는 일단 처음 봤을 때 놀라운데? 이런 반전이가 아니라 아니 그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엄마를 찾으면서 사라졌던 닉 퓨리는 진짜 닉 퓨리인 거야? 아니면은 그 닉 퓨리가 스크롤이었던 거야? 약간 의문이 남더라고요. 그랬더라면 닉 퓨리가 대체 지구를 떠난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닉 퓨리는 사실 아이언맨 1편부터 쿠키 영상 전문 배우였잖아요. 근데 그렇던 닉 퓨리가 우주로 갔다는 것은 MCU의 페이지 4의 주무대는 지구가 아닌 우주로 가겠다라는 어떤 다짐이나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 다음 속편들이 뭐 이터널즈나 캡틴 마블 속편이나 토르 가오갤 이런 이제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다 우주로 배경으로 할 거 아니야. 또 지구에서 또 이렇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캡틴 마블에서 스크롤이 알고 보니 착하다라는 설정 때문에 많은 원작 팬들이 그러면은 시크릿 워즈는 이제 못 만들어지겠네 라는 아쉬움을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스크롤을 다시 등장시킨다는 건 어떤 다음 페이지 계획 중에 시크릿 워즈 영화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제 관객들 반응을 이렇게 또 모니터링 한 다음에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또 하나의 단서는 미스테리오가 런던에서 여러 가지 그 짓거리를 벌일 때 어벤져스는 나타나지 않는군 하면서 안심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지금 지구에는 활동 가능한 어벤져스 멤버가 없는 건가? 없다면 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떤 떡밥인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다음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나오는지 아직 자세히 모르니까 정확하게 아마 올 가을쯤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자, 어찌됐거나 굉장히 여러모로 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고 이 MCU의 세계관을 정말 잘 활용하는 영화였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테리오의 액션은 한편으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잘 만들어낸 장면 같아서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연출 좋았어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나초킴님께서는 예고편에서는 피터가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 입고 레스토랑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작 본편에서는 안 나오던데 이거 삭제된 거 맞겠죠? 네, 삭제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초반에 들어가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여행을 가면서 시작이 되고 이 영화 전체의 내러티브와는 조금 크게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눈요깃거리 장면 같아서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장면이 예고편에 보신 그 장면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현님께서는 마블은 쿠키 영상을 만들려고 영화 찍나 봐요. 뭐 영화 본편도 물론 좋았지만
이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요 떡밥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보러 가는 듯한 느낌도 뭐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쿠키 영상은 나름대로 그래도 알찼던 할 얘기가 많았던 쿠키 영상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팬딩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을 무조건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후원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카락시님께서는 첫 번째 쿠키를 보고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뭐 누군가 언젠가는 치료를 해주겠죠. 그게 바로 가짜뉴스의 폐해라는 겁니다. 박종선님께서는 미스테리오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했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스파이더맨에게 복수하며 퇴장했네요. 이렇게 매력적으로 빌런을 또 만들어버린 MCU. 정말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악당들은 뭐가 조금 아쉬운 점이 살짝씩은 있어도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트맨이나 뭐 이런 건 되게 어설프잖아, 악당들이. 근데 스파이더맨은 같은 그 곤충적인데 여기 악당들이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홀리커님께서는 우리 피터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기생충은 미스테리오였다. 천윤재님께서도 예고편은 10%도 못 담은 것 같아요. 미스테리오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해내네. 역시나 미스테리오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의 어떤 불안감, 많은 분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이 영화가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와, 이게 뭐 드론과 뭐 어떤 빅데이터와 그리고 또 전작에서의 있었던 그런 자잘자잘한 그 작은 설정들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 역시나 멘터 D님께서는 캡틴 마블 안 봐도 된다던 사람들 다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예. 뭐 안 봤으면 지금이라도 보면 되죠. 3대 독자님께서는 마블에서 만들어서 피터 파커 캐릭터 이해도가 높다. 유머스러운 장면이 많았고 매력적인 빌런. 페이지 4가 궁금해질 쿠키 영상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 영화에서도 피터 파커가 아이언맨의 후계자로서 그 뭔가 인정을 받고 성장을 해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이언맨 1편의 쿠키 영상이 앞으로 이 MCU가 만들어갈 어벤져스 세계를 딱 열어주는 쿠키 영상이었다면 그런 후계자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피터 파커의 영화 스파이더맨이 또 다른 그 페이지 4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쿠키 영상, 또 거기에도 또 닉 퓨리가 나온다라는 거, 뭔가 약간 이 비슷한 의미로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 그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는 영화죠. 손장현님께서는 불운의 아이콘 피터의 시작을 알리는 파 프롬 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메이징이나 혹은 그 홈커밍에서도 피터가 이렇게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설정은 사실 샘 레이미 버전에서밖에 못 느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았죠. 그런 포인트들이. 예. 다음은 얼마나 또 불운한 운명이 또 찾아올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고요. 인수킴님께서도 스파이더맨 영화 중 제일로 좋은 영화라고. 이거 극찬인데 저희 와이프랑 같이 봤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이 영화가 그 기존 스파이더맨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프티 플레지님께서는 이번에도 10대 피터 파커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수의 통수 영화 끝까지 집중시키네요. 그러니까 이런 스릴러적 구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 대충 예상을 하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반전들을 만들어내는 요런 센스가 이 영화 이 감독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다음 편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얄롤핑님께서는 피터 찌리릿 피터 그 스파이더 센스가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아직 그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파이더 센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피터 팅글링 하는데 그 피터 찌릿 아이라고 번역한 황석희 번역가님의 센스. 성준님께서는 역시 멀티버스 세계관 영화화는 마블에게도 힘든 과제인 것일까? 그건 아셔야 될 게 캐릭터 영화들마다 각자 이렇게 그 고유의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멀티버스는 제가 볼 땐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나오면 거기서 좀 더 다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멀티버스라는 말을 영화에서 처음 썼던 것도 닥터 스트레인지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요. 이거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낚기 위한 어떤 그런 어그로였다라는 걸 이제 뭐 김동건님께서는 해피가 준비한 AC/DC 노래에서 이게 나오네 하면서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피터 파커가 저도 이 노래 알아요. 레드 제플린이죠? 하는 거 사실 이 아이는 정확하게 가수 이름을 모르니까 하는 농담인데 뭐 레드 제플린이 누군지도 모르고 AC/DC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레고 마니아님께서는 토니는 왜 자꾸 빌런을 만들어내는 걸까? 최고의 빌런은 토니예요. 토니 때문에 만들어진 빌런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샨돈님께서는 예고편에서부터 쿠키 영상까지 이어지는 통수의 통수 지금까지 쌓아온 세계관을 너무 잘 이용한 재치 있는 영화였다. 그리고 닉 퓨리의 파 프롬 홈. 집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는 닉 퓨리. 맞네. 닉 퓨리의 파 프롬 홈이 맞네요. 영화 제목 바꿔야겠네. 닉 퓨리 파 프롬 홈.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재밌게 보신 영화인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늘 뛰어넘는 마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 페이지 4에서는 어떤 이야기 벌어질지 뭐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한번 좀 기대를 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는 막 페이지 4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막 평가하고 그랬는데 역시 믿고 보는 안마블이다.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여러분들 댓글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팬딩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